날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정다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 기자.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서학개미신가요? 네. 예. 이 서학개미들이 고수익, 고위험인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작은 힘을 써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지렛대처럼 예. 1을 투자해서 2나 3의 움직임을 얻어내는 것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예. 즉 지수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두세 배로 확대 추종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이 대박을 노리는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순매수액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를 3배 상장지수 펀드 ETF였는데요. 예.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무려 10억 9천만 달러, 예. 우리 돈 1조 5천억 원 넘게 몰렸다고 하는데요. 3위와 4위도 나스닥 100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 테슬라 주가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예. 하나를 투자하면 두세 배 먹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요즘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의 영향 때문에 국내외 증시가 정말 널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이 배수만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고금리 영향도 받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게다가 음의 복리 효과까지 작용을 하는데요. 이 변동성이 클수록 즉 주가가 많이 출렁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죠. 예. 이는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수익률을 추종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 증감률은 0%지만요. 이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3배 추종 상품 가격은 100에서 70으로 갔다가 93이 됩니다. 지수는 원점으로 왔지만 이 상품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맞아요.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페이스페이인데요. 페이스페이, 얼굴로 결제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한카드와 네이버페이에 이어서 토스도 얼굴 결제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일부 편의점이나 일부 허가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시범 단계이긴 한데요. 이 토스 앱에다 얼굴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을 한 후 이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면 이 물건값이 결제됩니다. 와. 1초 만에 결제가 끝날 정도로 빠르고 정확도도 99%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 가짜 얼굴도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얼굴 굴곡 등을 인식해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딥페이크나 사진 영상인지를 가려낸다는 거죠. 조만간 현금이나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 가능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굴 자체가 지갑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네, 약간 미래 사회 같은 경우인데요. 이 네. 안면 인식이 가능한 전용 단말기 보급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예. 토스의 경우는 결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서 유리한데요. 예. 하지만 전국 10만 개에 달하는 토스 단말기에서 업데이트된다고 해도 이 페이스페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2019년 가장 먼저 페이스페이를 도입한 신한카드라든지 페이스 사인을 도입한 네이버페이의 경우는 예. 전용 단말기 보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굴 데이터 유출 우려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용화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일도 많다 보니까 숙면 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숙면을 도와주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커피를 하루에 많이 마시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저처럼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요즘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국내 불면증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네. 따라서 숙면을 도와주는 산업도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수면 시장 규모는 매년 6%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32년에는 1,082억 달러, 우리 돈 약 1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근한 침구나 잠옷, 숙면 베개, 암막 커튼, 귀마개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침대가 중요하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가구 업체인 이케아도 파자마 행사를 여는 등 수면 솔루션 상품을 파는 회사로 변신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숙면 산업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울상인 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늘어났고 결혼 비용도 증가했는데 정작 혼수 비용은 줄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6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천만 원 늘어났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해 가구, 가전 등 혼수 비용은 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결혼 비용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집값 비용이 2022년에는 평균 2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고물가에다가 집값까지 오르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혼수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필수 가구나 가전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혼수품인 업계들은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4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판매용 가성비 제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아예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등 양극화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안간힘을 쏟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정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